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박정윤입니다.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기업체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잇따라 내놓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이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약바이오협회가 이 내년에 벌써 그 창립 80주년을 맞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협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45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80주년이 되는 협회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체들이 모여있는 협회이고요. 현재는 한 292개의 회원사가 모여서 같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수준이 이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가 또 어느 정도 위치인가 뭐 이런 게 좀 제일 궁금한데. 우선 시장 규모로 보면 저희들이 한 30조 정도 되는데 네. 그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한 1.5% 정도, 좀 많이 볼 때는 한 1.7%까지 봅니다만 네. 순위는 대개 한 12 내지 13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 정부나 저희 산업체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이 과연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다. 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이런 의지들을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사실은 제약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산업의 2배 이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가 세계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희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낮지만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의 규모나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 산업은 결국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저희들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고 산업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괄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물질을 가지고 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파이프라인 숫자를 세계적인 데이터 기업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저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숫자가 한 2,600여 개가 되는데 그게 전 세계 파이프라인의 1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괄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파이프라인 숫자보다도 더 높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12, 13위 정도로 머물러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파이프라인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BT라고 얘기하는 그 바이오 산업이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에 반드시 그게 이제 IT가 붙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항우석 사태 이후에 그 바이오 산업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진성 기업들이 좀 생겨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 붙는단 말이죠. 네네. AI가 붙어서 굉장히 그 바이오 산업이 엄청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업계라든지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뭐 준비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산업체도 그렇고 정부도 매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 과정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에 그렇죠. 쌓여가서 이제 그중에 희소한 확률로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인공지능을 저희들 제약바이오 산업에 접목을 하면 그 시행착오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그 자료 검색과 임상시험 단계에서 모든 과정에서 과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잘 축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예.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데이터가 잘 축적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지만 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산업계 육성을 위해서 개인정보와 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노력 그리고 AI를 비롯한 IT 우리가 IT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IT 그렇죠. 예. 그리고 데이터 이 세 가지의 영역이 합쳐지면 아마 선진국의 격차를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를 좀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좀 이렇게 성과가 날 만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AI가 신약 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회사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회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해서 하는 노력들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 협회는 K 멜로디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영어 약자로 구성이 돼서 멜로디인데 우리나라 말로 풀면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입니다. 상당히 이름이 좀 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데이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제약회사든 병원이든 연구소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가운데 예전에는 가운데 모아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말씀인데 네.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민감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모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은 그런 데이터를 가운데 모으지 않고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보내서 예. 연합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한 군데 모으지 않으면서도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약회사, 병원, 연구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K-멜로디 프로젝트인데 그걸 가지고 뭐를 할 거냐 하면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약물 대사라든지 독성 검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대략 한 22% 내지 23%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매우 큰 비중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멜로디 사업의 목적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임상 시험이 다 끝나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하기보다는 네. 일상 시험이 끝난 다음에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는 거로 보면 22%, 23%가 아니라 저희들은 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신약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을 보면 이 신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 그 투자 금액, 네, 그리고 시간, 네, 사실 이게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 국내 기업들이 과연 이러한 시간과 금액을 투자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 개나 될 건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실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이런 부분도 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네,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성공 확률이 뭐 1조를 들여서 10년간 걸려서 10,000분의 1 확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최근에는 그 기간과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한 15년, 뭐 2조 이상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제약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로 보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R&D라든지 또는 이제 민간 분야에서의 벤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긴 데스밸리라고 얘기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넘어가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의 순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2에서 13위 정도. 네,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해외에서 좀 투자라든지 뭐 투자 규모라든지 네. 뭐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약품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프라인 숫자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해외에서 투자들을 많이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굉장히 시장을 저희 제약바이오 시장을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데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개방형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찾고 있고요. 근데 특히나 뭐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전통적인 케미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들을 만들어서 위탁 생산하는 흔히 CDMO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최근에 롯데바이오로직스도 공장 기공식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그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송도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CDMO는 생산량이 전 세계 미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CMO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산업으로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바이오 신약이 개발이 되면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바이오 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쪽 산업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 뭐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엄청난 투자가 좀 필요한데요. 네, 네. 보시기에 진짜 이 정도 금액은 투자돼야 된다. 네. 얼마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까?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인데 우리가 상장 기업들이 하는 R&D 비중이 4조가 좀 넘습니다. 1년에. 근데 그게 이제 매출의 한 12%를 투자를 해도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한 해에 투자하는 R&D 자금에 비해서도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많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R&D 비용이 GDP 대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절대액이 작은 것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은 확고한데 예. 절대액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은 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부족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데 투자를 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큰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협회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그걸 분절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곁들여지면 단지 돈의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한 절대적인 액수의 부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제일 일관된 목소리가 규제를 철폐를 해달라, 네, 완화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은 일종의 규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규제를 하면 네, 사실 육성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부분인데, 네. 야, 이 부분은 꼭 좀 없애달라 또는 완화해달라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많이 해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체계가 네네네. 많이 있고 예. 그와 반면에 영미 국가들은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선한 규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산업계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든지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좀 볼게요. 그러면 규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자, 그렇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 지원책 중에 네. 꼭 이거는 진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뭘까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간과 투자와 기술적인 축적이 필요한데 그거를 결국은 규제 당국의 임상시험을 허가를 받아서 임상시험을 하고 또 최종적인 산출분이 나오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신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도 그거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식약처하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신약 분야에서는 심사나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전문적인 인원을 동원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품질을 그러니까 규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신약 분야에서는 심사관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심사관이 아니라 굉장히 능력 있는 심사관들을 충원을 해서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거나 늦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네. 좀 심사를 넣었을 때 좀 심사관들을 많이 늘려서 전문 인력을 많이 키워서 그분들이 좀 빨리빨리 또는 제 시간에 그 심사를 끝내줄 수 있도록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신약 개발을 많이 못했지만 네. 최근에 그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상태로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기는 어려우니까 네. 산업체가 분담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가 잘 되면 산업체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체는 기꺼이 부담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의견들을 지금 피력하고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이 좀 수건 산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약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전통적인 케미칼 신약은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뉴 모달리티라고 얘기하는 뭐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뭐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새로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가지고 접근해서는 선진국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분야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좀 국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그 제약 바이오 산업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라 그럴까?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업계 또 공무원 생활 하셨고 또 이제 업계에 계시는데 미래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의 2배 이상 될 정도로 큰 규모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수한 두뇌가 있어야 되는 산업인데 저희들이 세계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빨리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있었으면 지금의 위상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할 경우에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미래의 토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회사가 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화이자 네. 그룹 같은 게 네. 국내의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과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네. 그런 미국 화이자 그룹처럼 그런 대단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매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모더나나 화이자가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신속하게 메신저 RNA라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적절한 시점에 뭐 정부의 정책의 도움은 또 많이 받았습니다만 미국 정부에 신속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얘기하면 연매출 1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 개 제품이 성공했을 때 1조, 2조, 3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뭐 10조 이상의 매출을 한 개의 제품 가지고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이 돼서 그러한 제품들을 한두 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림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케이스라도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대해서 꼭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정부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 계획도 세워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도 했고 최근에 또 첨단 바이오 산업 기지를 전국에 5군데를 선정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용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또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대로 이 분야에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용기입니다. 용기 저희들은.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중에 꼭 한 가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은 결국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약값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그걸 가지고 신약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약가 정책에서 이 보험 재정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인터뷰하느라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때 눈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또 그 빛을 저는 회장님의 눈에서 봤습니다. 일의 애정을 갖고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을 그 누구보다 위하면서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만큼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 지금보다 더욱 밝은 미래를 펼칠 걸로 믿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웅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